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오늘 배웅 시간인데, 자, 먼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 조사를 이제 하는 겁니까?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무 수행 평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직무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수출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이제 조사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제 권한대행들의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이 어떠냐, 이런 조사들은 있을 수 있겠고, 또 탄핵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양측의 주장이 있으면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 과연 내란 방어하는데 동감하느냐, 이런 조사들은 더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갤럽 조사가 마지막이 11%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높은 거 아니냐. 생각보다 높다는 분도 있어요. 11%는 높은 게 전혀 아닌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5% 또는 그 이하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랑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이 나타나고 나서 시간이 상당 부분 한 2개월 정도 집회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5%까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두 번밖에 한 1, 2주 열흘 만에 사실 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데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서 슬라이딩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지 사라졌다가 깜짝 밑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 자릿수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는데 그 내려가기 전에 상황이 종료돼 버리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국정 지지율이 이제 11%. 근데 어떤 조사들은 또 한 자릿수 나오는 한 자릿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5%나 10%나 이것을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없는 거죠. 5나 11이나 비슷하다. 75% 국민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탄핵안 가결 여부를 떠나서 이미 저 행동을 했을 때 윤석열 탄핵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75%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어떤 상식,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동의하냐 그 정도 나오는가? 그 정도 아주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 상식적 사안 어른들한테는 예의를 잘 갖춰서 말도 바르게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치의 높낮이를 사실은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면 국민이 이제 외면한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것은 광화문에서도 이제 집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들. 그래서 규모도 사실은 제법 있긴 한데 그래도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냐하면 열성적인 어떤 특징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행동할 수 있거든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대중의 기류인 것이냐 보편적인 대중의 정서인 것이냐를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 학습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집회에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대중 정서는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큰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배 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50% 넘었고요. 국민의힘은 또 최저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어떤 한국갤럽조사에서는 한 40%이긴 하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50% 넘어가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민주당 지지한 분들이
1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네. 갑자기 20명이 새로 생성됐다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갑자기 막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잘 있지는 않잖아요. 잘 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어느 정당 지지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좋아한다 이런 말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좋아해. 이 사람 괜찮지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 지지한다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당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을 좀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탄핵해야 된다. 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던 분들, 국민의힘을 기존 지지하던 분들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철회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있고,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는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한다. 하는 분들이 있고, 창피하다. 반대적으로 예. 어느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국면에서는 난 민주당 지지하지.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응답을 더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격차가 확 커지는 이유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새로 지지층이 생기고 또는 지지층이 완전히 소멸 이탈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국면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측면들 이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예.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참여율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게 오셔서 목이 좀 쉬셨네요. 예, 예. 메이시네, 목이 메이시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갤럽의 조사를 봐도 그렇고 네. 이럴 때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사에 잘 응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연히 이전보다는 비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수 참여율 자체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는 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던 정치 성향층이 누구냐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의사표명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혐오스러워. 이런 부끄러워, 쪽팔려 이러면서 가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년 전에는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40대 남성들이 네. 집회 현장에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의도 집회. 왠지 아십니까? 네. 이른바 촛불이 아니라 이번에는 야광봉이다. 야광봉, 그러니까 응원봉. 예. 다른 거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군이 투입된 거예요. 네. 8년 전에는 국정농단이었으면 이번에는 군 투입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렇죠. 아니 어디 감히 군이 뭐야? 이거는 이제 이른바 마초적 또는 권위적 정치에 대한 완전히 반감을 20대 여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집회에도 일종의 아이돌 문화가 있다. 네. 이번에 보면 아이유. 그다음에 예, 선결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녀시대의 유리.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동조되는 이른바 집회의 아이돌화. 이게 일어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무서운 것이다. 40대 남성이면은 그냥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40대 남성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20대 여성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서 시위 현장으로 나와버렸다. 네. 이게 가장 폭발적인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 젊은 이제 여성들이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있던 분들이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남성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좀 과거에 20, 30대 젊은층 남성들은 보수정당 지지하는 흐름들, 이 부분을 약간 또 꺾이게 만든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를 보게 되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40%가 나왔는데 네. 그 이전에 비해서 한 10% 포인트 가량 올라간 거죠. 그런데 20대와 30대가 보게 되면 한 40%에 근접해 있어요. 원래는 한 20% 정도. 약간 무관심하다고 예. 알려진 층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른 무응답 네. 하는 데가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게 되면 20,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네. 모습. 오히려 또 국민의힘 지지는 이제 1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정당 지지율 전체 결과를 격차를 넓히게 하는데도 주요하게 작동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조금 심각한 게 찬성 의원들 색출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자성이 좀 실종된 상황 아니냐.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행동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지지율 하락세는 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자폭행위죠. 자폭행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색출하겠다. 그러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또 재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은 또 대구 경북 민심은 결코 잊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럼 8년 전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네. 찬성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뭐 찬반은 나눠지겠지만 그건 각자의 의견이었던 것이고 네. 그걸 누군가를 색출해내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건 정치적 보복행위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한동훈 축출 현상입니다. 한동훈을 그러니까 보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이게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쫓기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특히 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주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이 기반 자체가 수도권 그다음에 주부층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여성층에서 이른바 한동훈 팬덤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전 대표가 떠날 때도 보면 가장 많이 달려나가서 열렬히 응원을 하는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분들을 보면 여성들이고 그러네요. 좀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주부층. 네. 근데 이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누군가를 색출한다고 해서 일종의 자폭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아니 8년 전은 생각 안 나나 이렇게 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서 한 20% 초반으로 예. 한 18, 19까지도 심하면 예전 탄핵 때 박근혜 그렇죠. 탄핵 때 그렇죠. 예.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분한테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은 지지율 먹고 사는 게 직업이기도 한데 왜 민심하고 다른 행보를 보입니까? 특히 국민의힘 그냥 대구 경북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 지나면 뭐 개돼지론 얘기도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되니까 반대로 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의 이제 메인 스트림 네. 주류가 이제 어디냐 따라서 사실은 요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이제 의원들이 사실 네. 중심이다 보니까 다수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의 민심에 민감하게 가지 못하고 어떤 당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최고 선이다. 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야지만 여기서 다른 당론과 다른 판단을 한 사람들은 우리 기억하고 있다가 네. 다음 공천 때 너 벌점 줄 거야. 공천 안 줄 거야.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사실은 살아있고 이전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줄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 지난번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네. 탄핵에 찬성했다가 탈당해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지금 행동들을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들이 거군요.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중진들 어떤 분들은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또 수사를 받거나 본인도 위험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사실은
과도하게 내는 거죠, 사실은. 예,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동조를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교하지 못한 게 아까도 두 분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제 색출한다. 그다음에 한동훈 축출한다. 이거 계엄 이런 거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들을 분리를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이 흐름을 할 수 있었던 부심 자신감 내부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10%로 안 떨어졌다. 그럼 우리 지금 지키는 게 지금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비상계엄 문제가 있다 또는 그래서 여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어떤 10년 정도 지금까지 양당의 지지층들이 어쨌든 굉장히 다른 정당에 대한 다른 세력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되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나는 이 정당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고정 지지층이 요 정도로 좀 유지하는 것들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도층이나 일반 대중하고는 완전히 괴리되는 성격이 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읽지 못하고 지금 우리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지지율도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잘못된 분석, 판단에 기반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것이 당을 일반 대중의 정서와 괴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잘못된 이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인물 우리 여론조사한 것도 조금 보겠습니다. 신뢰도 조사를 좀 했던데 탄핵 상황에서 가장 신뢰받는 1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비상시국이거든요. 비상시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스타 탄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56%입니다. 박지훈 앵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수선하고 야구도 밀리고 있는데 이건 졌어라고 생각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3점 차로 치고 있던 팀의 타자가 말로 없는 쳤다. 그럼 스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이제 주로 우리가 올스타전 스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조금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올스타전처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비상시국인데 왜 그랬을까? 이럴 때 불안할 때 사람들이 불안이잖아요. 그러면 불자를 빼버리고 정자를 붙여서 안정을 택한다. 이걸 주면은 그 사람한테 쏠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높은 그거가 나왔는데 그런 게 이재명 대표는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더 뚜렷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강대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월담을 했어요. 국회에. 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어떤 반응이 나왔냐? 전우치 같다. 전우치요. 그러니까 막 좋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계엄 해제 날에 한시 무렵에 막 이 국회 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막 고성이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하죠. 빨리 좀 처리해라. 빨리 처리해라. 뭐예요? 빨리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아주 안정된 목소리로 그것도 뭐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죠.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저도 마음이 바빠요. 하지만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전우치? 담 넘던 전우치? 이러면서 주목, 관심과 또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물 들어왔는데 노졌자 대선 이런 이야기 꺼내면 이제 날벼락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국회의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나갈 수는 없죠. 그건 너무 힘들겠죠. 그 부분은 자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 정은경 청장이 좀 생각나요. 그러니까 국민들 불안하고 한 상황에서 어쨌든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신뢰의 표적이 이제 있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아마도 이제 이런 측면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에서도 뭐 30% 이상이 맞습니다.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거예요. 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 많이 부각되는 인물들이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일반 대중의 좀 공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약간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정치인들이 좀 덜한 상황에서 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에서 저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들을 잘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또 반대 진영도 배려하는 모습들을 하는 가운데 실제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관철해내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어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여러 번 뭐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네. 이제 몇 번인 상황인데 이렇게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이제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신뢰도를 받은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랑 또 비교를 합니다. 차기 대통령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재명 대표 hum짓내기 어떤 용도로 쓰는 경우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른바 대자비가 되는 것이 네.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 갈등이 이제 네. 증폭되고 조장될 때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때는 윤 대통령도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서로 갈등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갈등을 부각시킬까요? 자기가 손해볼 텐데. 아니겠죠. 또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직이라고 하는 단단한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권 도전이라고 하는 섣부른 목표를 제시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좀 상황이 다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이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이죠. 그리고 네. 신뢰도가 높다는 것과 또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목표 설정을 재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리셋 앤 어게인 전략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른바 김공이민 전략이죠. 김공이민 전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그런데 네. 김은 뭐냐? 김민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예. 공격은 당신이 해라. 그럼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 존재감을 더 키우면서 네. 이른바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욕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민심 쪽을 네. 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도를 확보하는 전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거나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나 어떡하나 계속해서 뭐 재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민생 쪽으로 가고 오히려 재명인의 마을에서 또 이장직을 내려놓고 이래버리면 네. 일종의 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미지 부분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재판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좀 차단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면 본인 그 팬카페 이장직 내려놓고 네. 뭔가 중도를 겨냥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왜 몸을 좀 사린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몸을 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첫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이 지금 이제 임박한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5개월 후에 됐냐, 뭐 8개월 후에 됐냐의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대선을 갖고 한다면 대선은 되게 1년 전에 시작되는 레이스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1년 안쪽으로 될 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선 전략이 있고 본선 전략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짧아지고 긴장감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 국면이 변화가 유동성이 아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경쟁자들 많지 않고 하면 본선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본선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예. 그럼 본선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그 본인의 이미지를 특정 지지층에게만 어울리는 인물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중간층도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제 그 팬카페에 이제 수장으로 있게 되면은 네. 그 팬카페의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일단은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행보로 예. 이제 저는 읽히고요.
방금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저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아까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국면에서 중간층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행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선 시기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 될수록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좀 이재명 대표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 결론은 네. 이제 많은 법조인들하고 네.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돼 보니까 대체로 다수설 또 중론은 6월 이전에 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것이다. 매우 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장 네. 최대 180일에 6개월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 대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최대치로 모아보면 8개월이지만 왜냐? 중요한 게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 시간이 그렇게 늦을 것이냐? 늦을 게 별로 없다. 왜? 화면으로 전 국민이 봤고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사가 벌써 경쟁하듯이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시간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같은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기소가 돼버리면 이 재판 막 하고 있는 거 뭐 1년 2년 됐는데 이것까지 헌법재판소가 기다려줬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이어간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 법조인 다수의 의견이라면 기준은 4월 18일이다. 네. 왜요? 이렇게 배 소장 생일이 아닙니다. 4월 18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간의 임기가 만료돼요. 네, 그러면 시점이죠. 그러면 이러면 더 큰 이제는 논란이 번집니다. 혼란이 번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8년 전에도 이정미 대행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 며칠 전에 이것을 인용합니다라고 네. 판결됐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4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의견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무렵에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건상. 예. 시기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헌재 결정이 언제 네. 나냐 이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제 그것이 한 8개월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남아 있는 두 번의 재판도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 이제 보수 측에서의 이제 시각인 것이잖아요. 바람이고.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좁혀지게 되면 어쨌든 두 번째 2심도 결과 전에 네.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한쪽의 기대들이 있는 것이고 요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로 떠오른 것이고 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임박해서 치러지게 되면 지금의 어떤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것이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늘려가지고 불확실성 좀 높여지고 네. 변화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 거군요. 네.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